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7일 끝난 SK 마무리 캠프에 대한 뒷이야기, 그리고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SK의 FA 방향성, 그리고 번외로 타구단 FA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일에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SK가 27일 마무리 캠프를 종료했습니다. 저는 26일 캠프 종료 하루 전에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을 찾았는데요. 모처럼 김원윤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행복드림 구장을 가기 전 분위기가 역대급으로 좋다. 힐만 감독이 지휘했던 3년 전 캠프 분위기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예, 뭐 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놀랄 정도로 분위기가 밝고 선수들의 의욕도 상당했습니다. 앞서 올해 SK 팀 분위기는 뭔가 생동력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선수들은 여유가 없었고 시즌 내내 불안했고 또 그리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SK 구단을 담당을 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팀이 처져 있는 모습은 올해가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캠프에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제가 스프링 캠프에 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들의 훈련 열기는 대단했고 또 코칭 스태프도 열심히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지현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힐만 감독님이 계실 때 이런 분위기가 난다. 올해 실패를 많이 하겠다는 선수들의 각오가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SK 마무리 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게 좀 이렇게 그날 봤던 장면이 강승호 선수였습니다. 물론 강승호 선수의 얘기가 나오면 불편해 하실 분들도 있지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강승호 선수의 그 26일날 훈련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저 선수가 간절하게 훈련을 하고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강승호 선수는 8월 14일 임무 탈퇴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문학 캠프에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올해 캠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영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 모두 저렇게 독하게 훈련하는 선수는 못 봤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제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이번 마무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이제 웨이트 훈련으로 이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강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야구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와서 하루 종일 웨이트와 방망이를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식 훈련이 이제 끝난 뒤에도 방망이를 돌리고요. 끝나고 나서도 제발 좀 그만해라는 주변에 만류가 있을 정도로 야구장에 끝까지 남아 웨이트, 뭐 방망이 훈련 이렇게 하고 간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 강승호 선수의 손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집이 터진 자리에 또 터지고 굳고를 반복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강승호 선수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손재환 코치도 참 강승호 선수를 말려봤지만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면서 참 야구를 자신의 방성을 뉘우치고 야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승호 선수는 8월 14일 임의 탈퇴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부터 90경기 출장 정기 징계를 소화했는데요. SK는 8월 14일부터 시즌 종료일까지 63경기를 치렀습니다. 강승호 선수는 내년에도 27경기에 출장 정지를 당해야 되는데 만약 복귀를 하게 되면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SK는 여전히 강승호에 대한 판단을 유보 중입니다. 팀 합류의 생활 등을 꼼꼼히 따져서 내년 시즌 신분 전환을 좀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한 26일 SK 주장이 선임됐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이재현 선수는 2018년과 2019년 주장을 역임을 했고요. 내년 다시 주장완장을 차게 되면서 구산 사상 최초로 주장을 3번 역임하는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내년 주장 선임과 관련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내년 주장을 놓고 몇 명의 선수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원영 감독은 애초에 한 내야수를 콕 찍었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종 후보로 이재훈과 투수 박종훈 선수가 압축됐는데요.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 주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강력했고요. 주변의 추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원영 감독은 결국 이재원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공식 보도 자료에는 과거부터 뭐 이재원 선수를 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김원영 감독의 직접 설명은 아무래도 144경기를 치러야 하는 야구 일정상 데일리 플레이어가 주장에 적합하고 수비 때는 조용하지만 이제 공격 때는 좀 더가 분위기가 활발해지잖아요. 그 더가웃에서 분위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야수를 찾았는데 이재원 선수가 마침 또 본인도 자원을 했고 자신도 김원영 감독 자신도 이재원 선수에 대한 이 어릴 때 봤던 이런 리더십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재원 선수가 주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주장을 역임했던 2018년, 2019년 성적이 좋았습니다. 2018년에는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2019년에는 시즌 막판 아쉬움은 있었지만 팀 창단 후 최다승이라는 88승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극적인 성격인데요. 이게 너무 의욕적으로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김원영 감독은 의욕이 너무 앞서면 꼭 탈이 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빵으로 이재원 선수로 간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원 선수가 내년 시즌에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을 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간 이재원을 괴롭혔던 요소가 이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재원 선수가 참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그래서 내년 시즌 이재원은 반드시 명예회복을 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여러분과 내기를 할 자신도 있습니다. 김원영 감독과 만나서 이런저런 내년 시즌 구상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단 마무리 투수는 서진용으로 결정이 된 모양새고 김태훈 선수도 앞으로 향후 보직 이동 없이 중간 투수로 이렇게 못을 박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발 2명 그리고 박종훈 문수건은 뭐 선발이 확정적이죠. 5선발 자리는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건욱 선수 그리고 김정빈 선수가 주로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능성을 좀 알렸습니다. 김정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불펜 개투진에 있었죠. 하지만 김정빈 선수가 선발 자원으로 분류된 이유 김태훈과 김택형 이 두 왼손 투수가 개투진에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상무에서 김정빈 선수가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던 점을 좀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원영 감독은 김정빈 선수가 한 회에 이렇게 점수를 주는 한 회에 2, 3점을 줘도 다음에 막으면 되는 이 선발 자리가 오히려 김정빈 선수의 성격에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영 감독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요 선수들은 모두 쩔쩔 맵니다. 그리고 강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원영 감독은 팀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김원영 감독은 내년 2월 1일까지 선수들에게 알아서 몸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수는 70%, 야수는 80%만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족한 20, 30%는 다 캠프에서 채운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7, 80%까지 못 만들어 오는 선수는 각오를 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캠프 마무리 캠프를 취재하면서 한 가지 제가 취재한 게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분위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SK가 내년 선수단에 개인 글러브를 지급합니다. 이게 사실 글러브는 개인 장비거든요. 선수들이 직접 이제 구매해야 되는 장비인데 SK가 선수들에게 내년에 선물할 글러브, 이 글러브가 바로 윤희상 선수가 직접 디자인해 만드는 글러브입니다. 다이나핏, 이제 공식 스폰서죠. 다이나핏 스포츠에 이렇게 반영될 예정인데, 근데 이게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됐다고 해요. 특히 은퇴 선수를 구단에서 직접 앞장서서 챙겨주는 것에 선수들이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SK 입장은 모범 선수를 배려한다. 모범 선수 생활을 하면 구단이 잊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선수단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글로브를 준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참 SK는 선수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선수단뿐 아니라 지금 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팀장이 이렇게 했는데 현재 뭐 운영팀은 아니지만 그만큼 타 부서에서도 선수단, 우리 구단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올 내년 시즌 SK 기대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갑작스럽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의 외부 FA 영입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화면을 바꿨는데요. FA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 지금 간략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선수가 이번 스토브리그 FA 시장에서 핫한 플레이어가 맞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재환 선수에 대한 SK 영입 의사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단들도 최주환에 대한 SK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주환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구단, 이루수가 필요한 구단, 내야수가 필요한 구단, SK와 박경수의 딜을 걱정해야 되는 KT, 그리고 거포 자원이 필요한 삼성과 하나 정도로 꼽혀지는데요. 먼저 KT는 뭐 최주환 영입 전에 참전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심은 최주환에 있었으나 무리해서 영입하진 않겠다. 현재는 영입전에서 사실상 철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K가 워낙 적극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주환 영입전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게 제가 취재한 사항인데요. 대신 올해 KT는 이강철 감독과 재계약을 했고 정규리그 2위라는 최상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FA 선물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직접 요청한 투수 FA 영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SK는 최주환 선수와의 영입 협상에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유승규 단장이 직접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SK는 현재 최주환 선수의 영입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최주환 선수가 무리한 금액만 요구하지 않으면 최 선수의 SK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분위기만 보면 SK가 저리 적극적인데 괜히 건들지 말자는 타구단의 공감대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최재환 측도 협상 창구를 다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하면서 저 다른 데 안 가요. 대신 조금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전략을 들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삼성의 경우 최주환도 관심은 있지만 알려진 대로 오제일의 영입에 더 신경을 쓰는 눈치입니다. 오제일 선수는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많은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해 SK, 한화, NC 등에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려진 대로 삼성이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데 다만 변수가 있다면 단장 교체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야구계 안팎에서는 삼성 단장을 두고 교체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오제일은 빨리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이 만약 단장 교체를 결정하게 되면 FA 영입에 더 빠른 기동력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오제일 선수는 SK 역시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주환의 계약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오제일 선수의 영입전까지 뛰어들 수 있다. 이게 SK 입장입니다. 현재 구단 순회진에서 오제일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환과 오제일을 동시에 영입했을 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한동민, 최정, 로맥, 최주환, 오제일로 구성된 홈런 타선 SK가 지금 내년 시즌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타선인데요. 이 타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제일 선수의 동향을 SK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NC도 오제일 선수의 잠재적 관심 구단입니다. NC는 우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강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성범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변수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FA 선수들이 대거 나온다는 점에서 벌써 이 전력 구성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구단 관계자와 통화를 했을 때도 FA 영입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이탈에 대비한 전력 보강이 또 필요하다는 입장을 봐서는 창원 NC파크에서 최적화된 이 오제일 선수의 영입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C는 이번 FA 시장에서 투수 자원 영입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NC는 한국 시리즈 우승 경력에 삼진 능력이 좋은 자완 투수의 영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소문보다는 실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NC 팬들을 예의주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의 경우에는 FA 영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FA 선수들이 우승 전력이 아닌 한화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화가 몇 명의 FA 대회를 잡을지는 몰라도 잡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에는 초대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경민 선수와 다른 FA 선수들의 행보는 향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혜진 기자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서영이었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애청자분들은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